같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요즘에는 한 가지를 되게 진득하게 오래오래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원띵 막 이런 책도 하나만 팔아, 이렇게 외골수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책들이 보통 이제 베스트셀러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한 가지만 진득하게 파는 이제 전문가가 되기를 다들 사회에서 뭔가 그런 걸 조금 더 원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꿈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저것도 관심 있고 이것도 관심 있고 이런 거든요, 보통. 근데 보통 막 꿈이 뭐니 이렇게 말하면 하나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유튜브도 하고 싶고, 뭐 나중에 제 전공을 살려서 회사 좀 다니다 나중에 창업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업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파워블로거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아무튼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요즘, 다 하면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 뭔가 얘기를 많이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하나만 진득하게 하라는, 하나만 좀 진득하게 하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봤어요.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을 한번 봤는데, 이런 저를 제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보통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은 최고가 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것만 파는 이제 매골수가 되어야지 되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의 인생을 걸다시피 하면서 많은 노력도 하고 해야지 어쨌든 한 분야에 좀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에서 평범해진다는 걸 어쨌든 의미하잖아요. 왜냐면 수학적으로도 봐뒀을 때 시간 투자를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최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유용하게 하던가,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유용하게 하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나의 하는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 그리고 혹은 브랜딩을 조금 더 잘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고라는 건 한 가지만 해도 사실 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거를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냐, 발전시킬 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상식이, 책을 읽어도 한 분야만 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보통 뭐 철학책 읽다가 경제학 책 읽다가 사회학 책 읽다가 과학 책 읽다가 이것저것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을 얕게라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관련돼서 관계성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파지 않지만
그로부터 그러니까 다양한 걸 봄으로써 이 전체적인 관계들에 대한 파악하는 거를 좀 잘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분야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깊은 수준의 지식을 어쨌든 성취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새로운 분야를 다시 도전을 할 때마다 초심자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처음에 그 분야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춤도 장르도 여러 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 하고 싶은 거가 또 많다 보니까 계속 도전해보고 완전 처음 하는 것들도 계속 연습하고 도전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해보고 뭐 대회도 나가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깨부수는 습관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적다는 거죠, 실패에 대한. 그런 것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여러 가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이끌리지 않다거나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면 사실 행동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국에 한다는 건 그만큼 그걸 많이 사랑하고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높이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고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분야만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세부적인 거에 집중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점점 이제 뭐 숲보단 나무를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한 단면만 보기가 쉽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것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는 사람들은 숲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조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 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모든 원인들을 찾아야 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모든 분야들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관점 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이용하면 그냥 어쨌든 다양한 것들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학습에 관심이 많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거를 되게 지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도전적이래요. 되게 또 가슴에 이끌림을 쫓는다고 하더라고요. 꿈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되게 사실 듣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좀 얻은 거는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사실 외부의 비판에 많이 마주하게 돼요.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도 맨날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이제 너는 제발 이제 하나만 좀 해라. 이것저것 자꾸 우물 파지 말고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서연아.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리고 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보통 많이 비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뚝심이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외부의 비판과 마주하는 방법을 책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적어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의 관객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관객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나로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 하고 싶어하는 다능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책에서 표현한 그 단어로는 다능인이었는데 아무튼 그 다능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돕기 그리고 나를 드러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로서 사는 게 어떤 삶인지를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시간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너레이션 플럭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의 자신감을 전달하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그리고 나의 이런 그러니까 나의 모든 취미나 이 나의 관심 영역들을 함께할 공동체를 찾아내기.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의 관객은 학교 사람들,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이 정도로 대충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이라고 그냥 통칭을 할게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로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되게 최대한 많이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얼만큼 성장하고 뭔가를 배우고 뭐 실패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려고 저는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드러내는 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반응을 얻을지도 모르고 사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에도 더 많이 이제 생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책에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저도 공감이 돼서 나로서 사는 게 뭐 나의 취미생활 춤이라던가 뭐 책 읽기, 유튜브 하기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제 진심을 천천히라도 하나 둘씩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마냥 이해받을 걸 바라기만 하지 않고 노력을 한 거죠. 어쨌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렇습니다.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능인들은 토대가 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에 훌륭한 위치에 있다. 많은 기술들은 분야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빈손으로 새로운 관심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수학 지식은 음악 이론을 더 빨리 이해하게 돕는다. 이렇게 세상의 여러 측면들을 배우면서 각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며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시각을 통해 한 분야에만 정통한 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선택이 다른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고 정보에 입각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에 사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쩌면 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양함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면 그걸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들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책에서도 본 것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생활을 해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개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20학점을 듣는 대학교 3학년 공대생이거든요. 근데 책도 읽고 싶고 전 춤도 추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주 동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그냥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그냥 계속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한두 시간 더 덜 자고 한두 시간 집에 늦게 더 들어가고 학교에서 모든 일 다 끝마치고 오고 최대한 바쁘게 한번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 미루지 말고 주초에 빨리 처리를 해버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언젠가로 미루지 않고 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까지 할 수 있게 약간 역행해서 이때까지 하려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뭘 지금 해야 끝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지책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약간 역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언젠가라는 말을 제가 되게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 해야겠다. 근데 언젠가라고 말하는 일들은 보통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언젠가 책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바쁜 사람한테 그 언젠가란 결코 오지 않는다. 그 언젠가가 달력 속에 특정한 날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저도 딱 머리를 탁 맞아가지고 무조건 날짜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날까지 할 수 있게 그 모든 상황들을 약간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뭐 약간 세부적으로 계획을 나눠서 이날까지 뭐 대본 수정을 미리 맞춰놓고 다음날에 영상을 찍고 그 다음날에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담이 없게 일정을 분배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너무 게을렀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보니까 그 하는 일들이 바쁘지만 또 제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보통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책을 읽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했고 뭔가 조금 부지런하게 하루를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정말 꽉 채워서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좀 더 계획을 제가 원래 무조건 MBTI 검사를 하면 P가 99% 나와요. 항상 계획이라는 걸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진짜 제가 계획을 원래 정말 단 한 번도 계획이라는 걸 제대로 세워보고 지켜본 적이 사실 살면서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해야지 직성에 풀리다 보니까 계획이라는 거를 제가 플래너를 사가지고 고3 때도 안 쓰던 플래너를 사서 일정을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어요. 되게 근데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만 사실 철저히 하게 하더라도 생각보다 우리는 24시간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내가 생각보다 게을렀구나.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결국 나는 24시간의 끝에 서 있다는 거. 오늘의 내일이 뭐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갈망하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면 우선순위와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항상 분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우선순위는 유튜브, 학교 공부, 춤이거든요. 그리고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은 뭐 작가 데뷔하기, 그리고 블로그, 파워블로거 되기. 지금 블로그도 사실 쓰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좀 덜 쓰고 있어요. 글 쓰는 것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부연구생 같은 거나 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뭐가 더 우선인지 지금 내 시기에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생산성 같은 거나, 그러니까 일에 지금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한 생산성과 이게 올바른 일인지, 지금 시기 해야 될 올바른 일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 스케줄이, 그러니까 고정된 스케줄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던가 뭐 직장을 다니던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스케줄이 지금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스케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언제 내가 이걸 하다가 그만둬야 될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다면 어떻게 이거를 성사를 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저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도 해놓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래서 뭐 창업 동아리 같은 것도 사실 2학기 때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좀 때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됐던 것들은 정말 아쉽지만 아직 대기 중인 프로젝트 쪽으로 칸을 넘겨놨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분류를 저도 해놨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니다 싶을 땐 그만두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 것들에 대해서 끈기가 없다, 뭐 뚝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인지언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함으로써 내가 그게 뭔가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끝났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사실 가차없이 그걸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것도 시작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걸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던 간에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빠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어쨌든 나도 스스로에게 증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의미는 사실 내가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배웠고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사실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책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었는데 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책 추천드리고요. 책에서 뭐 이런 내 잡다한 재능을 나의 만족스러운 삶을과 조화시키는 법도 알려주고, 현재 좋아하는 모든 것들 하면서도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고, 세상이랑 어쨌든 소통하면서 내일을 남들에게 설명하는 방법들도 알려줘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고요. 지적 호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적 호기심과 가슴의 이끌림, 이런 것들을 죽이지 말고 삽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삽시다. 화이팅! 안녕.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